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거대한 해상 전투의 전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손에 들린 검의 움직임으로 고스란히 재탄생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한 위대한 제독이 남긴 유산이 어떻게 차가운 강철 검날 위에서 지금도 살아 숨쉬게 되었는지 그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검 한 자루가 거대한 함대처럼 움직이고 또 생각하고 싸울 수가 있을까요? 언뜻 들으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이 질문 속에 아주 깊숙이 숨겨진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여기 보세요. 한쪽에는 16세기의 그 치열했던 해전이 보이고요. 다른 한쪽에는 현대의 무예 수련자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 같죠? 하지만 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둘을 잇는 그 보이지 않는 끈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16세기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번뜩이는 전술을 그대로 몸으로 익히는 무예, 바로 충무공 검도가 있죠. 이 무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검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정해진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각각의 검형은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특정 전투의 전략과 철학을 통째로 담고 있는 말하자면 살아있는 역사책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순신 제독의 승리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전투, 한산도 대첩을 통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1592년 한산도 앞바다. 아군의 수적으로는 완전 열세인 상황에서 이순신 제독의 함대는 막강한 일본 수군과 딱 마주쳤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바로 이 순간, 제독은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독창적인 전술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하객진입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일부러 약한 척 슬슬 후퇴하면서 적을 좁고 깊은 바다로 끌어들입니다. 둘째, 적이 미끼를 덥석 물고 완전히 들어왔다 싶을 때 숨어있던 함대가 마치 학이 날개를 쫙 펼치듯이 좌우로 넓게 퍼져서 적을 완벽하게 둘러쌉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완벽한 포위망 속에서 사방에서 화력을 집중해서 적을 그냥 녹여버리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충무공 검도의 한산형이 바로 이 하객진을 극애로 재현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낮은 방어 자세를 취해서 상대가 공격해 들어오도록 일부러 유도합니다. 이게 바로 회전에서의 유인 단계랑 똑같죠? 이어서 검으로 크고 넓게 원을 그리면서 상대가 움직일 공간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마치 함대가 날개를 펼쳐 포위하는 그 모습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덫에 갇힌 상대가 허점을 보이는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타격으로 승부를 냅니다. 바다 위에서의 선멸이 검 끝에서 그대로 완성되는 순간이죠. 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검사의 손에서 그려지는 저 부드러운 검의 궤적이 바로 바다 위에서 펼쳐졌던 그 거대한 함대의 포위 작전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한산형은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전투들은 또 어떻게 검형으로 표현되었을까요? 여기 또 다른 두 가지 검형이 있습니다. 부산포형은 적의 주력 함대를 한 번에 쓸어버렸던 전투를 바탕으로 해서 오직 압도적인 공격에만 집중하는 말하자면 불도저 같은 검형이고요. 반면에 안골표형은 공격과 방어를 아주 조화롭게 사용해서 승리한 전투를 기반으로 균형 잡힌 전술을 가르칩니다. 부산포형의 목조는 아주 명확합니다. 상대를 그냥 제압해서 숨 쉴 틈도 주지 않는 거죠. 기습적으로 파고들어서 연속적인 타격을 계속 퍼붓습니다. 이건 뭐랄까, 망설임 없이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지휘관의 그 결단력을 몸으로 직접 배우는 과정인 셈입니다. 반면에 안골포형은 훨씬 더 유연하고 똑똑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들어오는 대각선 공격, 또 몸 전체를 사용하는 방어 동작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죠. 이것은 전장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지휘관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전술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요.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내면의 철학, 바로 지휘관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예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보법, 즉 발놀림입니다. 우리는 흔히 검수라면 손으로 검을 휘두르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진짜 고수는 발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수련자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전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고 적의 허를 찌르는 함대의 그 민첩한 기동술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간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와의 거리, 타이밍,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까지 전부 다 통제하는 기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가까우면 내가 위험하고 너무 멀면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함대를 지휘하면서 최적의 교전거리를 유지하는 제독의 판단력처럼 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기술들은요, 하나의 철학으로 모아집니다. 장수는 불굴의 정신을 길러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니까 충무공 검도는 단순히 검을 잘 쓰는 기술을 넘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수련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백 년 전의 위대한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고대의 지혜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독특하고 소중한 무예는 세계 동해 검도 스포츠 연맹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순신 제독의 정신과 지혜를 검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전장은 수련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은 상대방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태해지거나 약해지려는 내 안에 내 자신이 된 것이죠. 이렇게 전장의 기술이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아주 현대적인 수련법으로 진화한 겁니다. 제독의 해상전술이 아름다운 건무가 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의 위대한 지혜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